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 집에서 제가 혼자서 밥 벌어 먹고 살고 있는 맨즈 뷰티 크리에이터 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거 사회생활의 첫 번째 명함이거든요. 그래서 사원 적혀 있어도 굉장히 뿌듯해서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여행이나 아니면 출장을 좀 많이 갔었다 보니까 그때 하나하나씩 사모았던 것들 한 7, 8년 정도 모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2014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미국에 이제 한 학기 동안 학기 생활을 하러 갈 때 얼마를 넣으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필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건강하게 잘 다녀와 라는 봉투를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 관련된 것들을 컨텐츠로 많이 찍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욕실 안에서도 촬영을 하고 일을 하면서 또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장품이 좀 많아요. 이 철장을 넘어서 오시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를 보는 자리, 저는 이렇게 약간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아이패드 딱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아지가 제 여기 틈새에서 자거든요. 그때 저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딱 보고 있으면 여기가 극락이다. 또 화장품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서랍에 약간 이렇게 좀 화장품들이 많다. 정리는 안 보이게끔 하는 게 정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의 10년도 넘는 선배가 이제 제가 퇴사하고 이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브랜드의 광고 촬영 같은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었는데 그때 이런 메모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일을 할 때 쓰는 툴들인데 보통은 저는 아이패드로 대부분 일을 하거든요. 메일링 할 때나 이럴 때에는 맥북을 쓰는데 저는 유튜브보다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더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로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내 일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저는 되게 좋고, 집에 강아지 있을 때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또 되게 얌전하게 자요. 혼자서 이제 그럴 때 약간 바깥에 좀 봤다가 영상 편집하고 영상 찍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저는 여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이야 사실 맨즈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타이틀이 생겨났는데 그 전에 두 번째 회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권고사직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 권고사직이 그 당시 때는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원인은 뭐 일을 못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이런 거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겸업을 했다는 거죠. 겸업을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됐고, 아무래도 제가 일을 했던 그 브랜드 자체가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워낙에 높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일개 약간 직원이 뭔가 그런 개인적인 활동하는 거 플러스 이제 뭔가 영리 활동을 한다는 게 타겟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제 입장에서는 최악이었던 거는 제 직속 상사님 이 HR 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더욱 내 직속 상사한테 받은 약간 그녀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일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약간 상처가 남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은 제가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상사의 눈치를 보는데 또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느 순간 뭔가 내 뒤를 좀 약간 캐는 듯한 느낌이 뻔히 보이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제 제가 퇴근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아마 대부분 다 없으셨을 텐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친구들과 이제 공유하기 위한 사진 올렸던 사진을 정말 한 장 한 장 다 A4 용지 크게 인쇄를 하셔서 이거 본인이 올리신 거 맞냐, 정말 저한테 약간 신문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약간 좀 충격이었거든요.
되게 저를 믿고 저를 또 뽑아주셨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회사에 약간 누가 된다라는 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의 그 또 하나의 자아였던 그거를 되게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 그게 되게 상처였고, 그녀는 그녀의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부장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사측이에요 라고 딱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말도 너무 맞았고, 제가 또 회사에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어쨌든 뭐 겸업을 한 거니까, 그걸로 영리 활동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약간 힘든 시기였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약간 도끼를 품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핫한 책 중에 그 권민창 대표님이라고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딱 제가 생각하는 제 하루하루의 약간 좌우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으나 저의 또 약간 최악의 땅끝을 찍게 만드셨던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되게 한편으로 이런 도끼를 품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튼 그 두 번째 직장에서 느꼈던 약간 공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이제 화장품 회사에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이직을 한 곳이 패션 회사였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제 6개월째 다니고 있을 때 퇴사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퇴직금 없죠. 다음 달에 받아야 되는 월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큰 압박감이랑 공포감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잠도 안 오고 못 잤고, 맨날 머리 앞 두통 있는 채로 이렇게 막 타이레놀 먹어가면서 있으면서 꾸역꾸역 어쨌든 출근은 또 해야 되니까 꾸역꾸역 출근하고, 그 와중에 저도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길을 찾을 때 이제 제가 주변에 그래도 뭔가 크리에이터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뭔가 유튜버,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오히려 회사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는 뭔가 이런 대행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 지인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을 막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일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엄청 조언을 좀 많이 들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엄청 좀 쏘아 다녔고,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큰 공백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열심히 돌아다닐 때 첫 번째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모시고 있던 팀장님께서 본인이 이제 약간 퇴사를 하시고 스타트업을 차리시는 그 시점에 맞물려서 제가 거기에 쏙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 3월 한 20 며칠 날 그 스타트업에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저는 투잡의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을 병행을 하면서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또 조금 일찍 나가서 거기 아침에 저는 뭐 어쨌든 메이크업 쪽 크리에이터 생활을 할 거니까 뭐 그런 영상 열심히 담아놓고, 또 일은 일대로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려와는 달리 빨리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그 소셜미디어의 기능을 조금 빨리 접했다는 거,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좀 빨리 접했다는 거. 제가 그 아모레 퍼시픽에서 메이크업 쇼 활동을 하는 팀에 있다가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글로벌 교육팀으로 한번 이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만났던 배 팀장님께서 좀 깨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인사이트가 엄청 많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약간 메이크업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교육 컨텐츠도 영상으로 만들어 봐라. 근데 그 전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을 뛰어다녔던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 2018년도만 해도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영상 베이스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너무 그때 거부감이 있었었는데 그때 좀 이걸 깨서 나가보자. 이제 그게 좀 초석이 돼서 영상에서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거나 영상 앞에서 막 표정을 짓거나 얼굴 이런 거에 큰 거부감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팍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어쨌든 영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릴스라는 기능이 불과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이 동영상은 이제 릴스로 대체가 됩니다. 이럴 때 저는 늘 틱톡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틱톡에 올렸던 것대로 그대로 올렸어요. 근데 그게 팡 터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2021년도 2월달 설날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대구 본가에 내려가서 부모님 침대에다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데 팔로우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뷰 수나 좋아요도 막 제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은 막 터지면서 그때 한 5만 3천 명 팔로우였는데 거의 2배가 됐어요. 그 시점을 계기로. 그래서 그게 지금도 한 460만 뷰 이렇게 나오고, 인스타그램 릴스 안에서. 그래서 초기에 그 릴스가 또 엄청 띄워준 것도 있었겠죠. 아직 이 기능을 많이 안 쓰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올렸던 컨텐츠를 그들도 약간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태운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뭐 팔로우 유입도 많아졌고, 뭐 저의 주로 발신하는 메이크업 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지 않나.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각을 잡고 시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뭐 인스타그램도 워낙 퍼스널 브랜딩이 또 하나의 개념처럼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엄청 각을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정호석이라는 친구가 온라인에서는 션님이 되고, 그 션님의 일상생활을 조금 올리면서 나의 메인 콘텐츠는 아무래도 화장품이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한 거지. 뭔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올려야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지 터지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의도한다고 이 컨텐츠는 잘 될 거야, 아니면 이거는 조금 내가 힘을 빼서 할 거야,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일단 누가 먼저 하냐 안 하냐의 그 차이가 생기는 거지, 뭔가 큰 의도를 가지고 저는 접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인스타그램이 패치가 됐어? 그러면은 이거 한번 써볼까? 틱톡에서 이거 필터가 되게 새롭게 나왔네? 써볼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좀 자리를 잡은 거지, 뭐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뭐 한 달에 이런 컨텐츠를 역산해서 뭐 계산을 하고 만들고 발신하고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는 좀 안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는 제외하고. 숏폼은 속도전이다. 저 너무 행복해요. 네, 진짜 너무 행복하고, 이거는 뭐 거짓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는 이유가, 일단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해서 쓸 수 있다는 거. 4월 달에 혼자서 해외여행을 갔었거든요. 그 개인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다가 이번에 이제 큰맘 먹고 갔다 왔는데, 저는 정말 내가 내 스케줄에 맞춰서 요때 갔다 와야겠다
해서 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호텔이나 뭐 여행 일정 같은 거를 짰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내 시간을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다녀와서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는 형들이랑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외국계라서 6월 말에 이게 회계 연도가 마감이 되니까 연차를 6월 달까지 써야 된다는데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어쨌든 혜택인 거잖아요, 연차라는 거는. 근데 그 연차를 본인의 보스한테 이제 언제 쓰겠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마저도 잘린 거예요, 그 형은. 회사에 이제 중요한 비지터가 와서 그 시기는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저도 근데 사실 1, 2년 차 때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내 시간에 내 휴가를 썼겠어요. 뭐 선배들 황금 연휴 때 다 다녀오시고 회사 일정이 없을 때에 내가 이제 내 연차를 이렇게 눈치껏 썼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가 되니까 아 진짜 내가 지금 행복한 게 맞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최고로 기분이 째지는 거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는 거.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자연스럽게 눈 떠질 때 훨씬 피로도가 덜해요. 새벽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뭐 눈을 떠도 훨씬 피로도가 덜하다는 거. 근데 알람에 6시 반이나 7시에 맨날 일어나면 기분이 참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그게 저의 큰 행복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을 때 제 과거에 제 자신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너가 맡은 바 주어진 업무만 잘했다면 조금 더 당당해져도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제 소셜미디어의 그런 부캐였던 생활을 했다 보니까 늘 뭔가 좀 숨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사실 정호석이 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입사원이 만약에 그런다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어르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간 숨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5년도였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이나 이런 소셜미디어의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눈치 아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도 아니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더 남들보다 빨리 출근했고 늦게 퇴근을 했음에도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직장인의 정석이 엄청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 그러고 있을 때 또 그로 인해서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해져도 괜찮다. 뭐 그게 뭐 어때서? 내가 그렇다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손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회색빛이라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일보다는 누군가 일을 해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겠죠? 물론 저도 그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너무 공감을 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퇴사를 종용한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제가 그냥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인들 2대 허언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퇴사한다, 두 번째는 퇴사하고 유튜브 한다. 그게 정말 담배 피러 가시는 분들은 쉽사리 거기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야, 나 옷 좋아하는데 옷 관련된 거 해볼까? 아니면 나는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관련된 거 해볼까? 근데 그 시간이 끝나면 또 그냥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본인들의 자아의 만족감을 이뤄주면 너무 괜찮은데, 우리가 말하는 영혼 없이 그냥 9시 출근, 6시 퇴근,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월급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공포감만 저는 좀 꼭 한두 달 작정을 한다면 분명히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서 조금 더 자아의 실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를 현실화를 했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굳이 알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이런 채널처럼 정말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뭔가 이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매일 이 출근길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직장, 월급, 야 됐어, 나를 찾을 거야, 약간 그런 시간만 보내시면 생각지 않게 뭔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물론 저도 말하면서 이게 엄청 어려운 건 알아요. 실천이 굉장히 쉽진 않은 건 아는데, 그만큼 현재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말고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깨달으시면 본인의 색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굳이 퇴사하고 하세요가 아니라 본인의 삶을 챙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색을 입히는 거죠. 처음부터 뭐 풀착창할 필요는 없잖아요. 양말 뭐 한번 신어보고 뭐 바지 한번 입어보고 그러면서 자기 색깔 찾는 것처럼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생활을 완전 바꾸지 말고 이렇게 스며들듯이 하면 뭐가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새롭네요. 새롭고 저도 아직 10년을 다 못 채운 게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더 배워야 될 게 많고 경험을 해봐야 될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중간 정도 왔다는 그 스코어에서 한번 돌이켜보니까 의미가 깊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좀 잘 나오면 우리 조카한테 삼촌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부모님도 그런 거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저를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아에서만 아들을 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1년에 뭐 5번도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내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